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자, 얼마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1번 맞죠? 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2번, 교육 연구시설 내의 합숙소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틀렸네요. 이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이때는 100제곱미터 이상이죠. 100제곱미터 이상. 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맞는 거죠? 면적 맞습니다. 4번,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4번도 맞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교육연구시설 내의 합숙소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용어의 뜻,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메어든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자, 1번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정의 맞죠? 2번 관계인이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취급자를 말한다? 틀렸네요. 취급자가 아니고요. 취급자는 아니고요. 점유자. 취급자 대신에 점유자가 들어가야 맞는 거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맞습니다. 소방대장의 정의 맞고요. 4번 관계지역이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번도 관계지역에 대한 설명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관계인에는 취급자가 들어가지 않고요. 점유자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기준 중 틀린 것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업무의 위탁 사항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시도지사의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중 안반 탱크에 대한 탱크 안전 성능 검사.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시도지사의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중 자,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 안전 성능 검사. 맞는 거죠? 100리터 이상. 자, 맞고요. 3번에 시도지사의 완공 검사에 관한 권한 중 저장 용량이 3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또는 안반 탱크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 검사.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30만 리터 이상이 틀렸죠? 30만 리터 이상이 아니고요. 50만 리터 이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시도지사의 운반 용기 검사. 위탁사항 맞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예요. 자, 소방시설 공사법에서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 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소방신호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그 4가지의 신호 중에서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진화신호, 2번의 발화신호, 3번의 경계신호, 4번의 해제신호. 보기 중에서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이죠. 1번. 예, 진화신호. 진화신호는 없습니다. 진화신호는 없고 대신에 훈련신호가 있는 거죠. 훈련신호. 훈련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신호, 발화신호, 경계신호, 해제신호 이렇게 4가지의 신호가 바로 소방신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보기 중에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 대상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 아닌 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1번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맞죠? 화재가 발생할 우려 높습니다. 2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그렇죠. 맞는 거죠. 공장이나 창고가 밀집한 지역 해당이 되고요. 3번, 소방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대상에 해당이 되죠. 자, 4번,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자, 고층 건축물이다. 자, 건축물이 높다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잘 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1번에 보면 유도 등이 1년으로 되어 있죠. 1년은 없습니다. 2년 아니면 3년이에요. 그래서 1번은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도 등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2년이죠. 2년. 2년이고요. 2번에 자동 소화 장치는 3년. 맞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동 소화 장치 3년 맞고요. 3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도 마찬가지로 2년이 아니고 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2번 자동 소화 장치 3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형식 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보시면 형식 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국고 보조 대상 사업 범위가 아닌 걸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소방용 저수조, 2번 소방 관서용 청사의 건축, 3번 소방정, 4번 소방 전용 통신 설비. 보기 중에서 국고 보조 대상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1번. 바로 소방용 저수조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위험물 제조소에 환기 설비를 설치할 경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면 급기구의 면적은 몇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 보시면 급기구. 자,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자, 1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급기구의 면적은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안 될 경우, 150제곱미터가 안 될 경우에는 자, 급기구의 면적이 다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급기구, 자,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했죠? 100제곱미터. 그렇죠? 100제곱미터. 자, 150제곱미터가 안 돼요. 그러면 급기구의 면적이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자,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러니까 이런 범주로 나눠주는 거예요. 6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다음에 90제곱미터 이상 12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제 마지막으로 120제곱미터 20제곱미터 이상 이제 150제곱미터죠.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적용이 되니까. 자, 이랬을 때 급기구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 자, 60제곱미터 미만일 때, 6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입니다. 자, 이때는 간단해요. 150씩 커집니다. 그럼 이때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요. 이때는 450제곱센티미터 이상, 마지막에는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됩니다. 편하죠? 150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150. 자, 그런데 바닥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100제곱미터니까. 그래서 급기구의 면적은 얼마다? 4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운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 중에서, 자, 운수시설입니다. 운수시설. 운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 자, 1번의 공항시설. 맞죠? 뭐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주잖아요. 운수시설 맞고요.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도 맞죠? 운수시설. 3번에 주차용 건축물. 주차용 건축물이 틀렸습니다. 주차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항공기 및 이것은 자, 어디에 분류가 되냐면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그래서 3번이 운수시설이 아닌 거예요. 4번에 도시철도 정비참, 이것도 운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주차용 건축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한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가공 공정을 처리한 카펫. 자, 가공 공정을 처리한 카펫 맞는 거죠?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를 제외한 벽지류 맞죠? 지금 여기서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를 제외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죠? 제외한 벽지류 맞고요. 3번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무대용 합판 목재류. 이것도 방염 대상 물품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건축물 내부의 벽에 설치한 가구류. 자, 건축물 내부의 벽에 설치.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이 가구류는 제외입니다. 제외. 가구류는 제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구류. 그래서 건축물 내부의 벽에 설치한 가구류는 틀렸습니다. 이것은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재선임하여야 하는가?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재선임 기간이죠. 재선임 기간. 여기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게 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의 30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할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는 옥내에서 지정 수량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인가? 자,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인데 바로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이죠.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에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의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의 작동 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 결과를 몇 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는가? 자, 작동 점검은 바로 이제 자체 점검 중에 하나인데 뭐 작동 점검도 그렇고 종합 점검도 마찬가지로 이 점검 결과를 자, 몇 년간 보관해야 되냐? 바로 2년간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동 점검 또는 종합 점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체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에 2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500kg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이 문제는 이제 위험물의 지정 수량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지정 수량이 500kg으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질산 염류, 브롬산 염류, 요오드산 염류.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이 모두 다 300kg이 되겠습니다. 300kg. 다음 2번에 정린, 유황, 황화린. 자, 이런 경우는 세 가지 모두 100kg, 지정 수량 100kg이고요. 3번에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자, 이러한 경우 이 세 가지 위험물은 지정 수량이 모두 10kg입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이 위험물들은 지정 수량이 모두 500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자, 누구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의 시도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자, 1번은 어때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이거 착공신고 대상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앞부분에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제외입니다. 자, 여긴 맞습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는 맞지만 이 앞에 해당되는 내용이 제외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옥내 옥외 수화전 설비를 증설하는 공사. 맞죠? 맞습니다. 3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증설하는 공사. 맞고요. 4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신설하는 공사. 이것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 용수시설의 저수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옳게 설명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일 것. 어때요? 1번 맞는 거죠.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맞는 거죠. 근데 이게 60cm 이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답으로. 자,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에요. 60cm 이상.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에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일 것. 틀렸죠? 이상이 아니고요. 이하입니다. 이하. 이하예요. 4.5m 이하. 자, 2번 틀렸고요. 3번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100mm로 할 것. 틀렸죠? 100mm가 아니고요. 65mm가 맞습니다. 3번도 틀렸네요. 4번 급수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0.5m 이상 1.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자, 다 틀렸습니다. 자, 일단 급수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이 아니고요. 100mm 이상입니다. 이 둘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었죠? 그리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0.5m 이상 1.2m 이하가 아니죠? 틀렸죠?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바로
1.5m 이상, 1.5m 이상, 그리고 1.7m 이하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차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기술 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떠한 행정처분이냐면은 자,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 그때 2차 행정처분 기준이에요. 2차. 자, 1차, 2차, 그리고 3차 이상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행정처분 기준은 바로 경고입니다. 시정명령, 이게 1차입니다. 자, 1차 행정처분이 경고, 시정명령. 그리고 2차 행정처분이 바로 영업정지 3개월이죠. 이게 2차입니다. 2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3차 이상은 등록 취소죠. 3차. 그래서 2차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1번의 영업정지 3개월에 되겠습니다. 3개월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